근데 우리는 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야심차게 법사위 특히 김승원 간사가 헌신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인데 사실은 그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들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 새날이라는 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태블릿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민주당 지지자가 이제 슈퍼챗을 쐈나 봐요. 예. 그래서 왜 태블릿 조작이 다 밝혀졌는데 그거를 왜 거론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게 제가 안 나갔어도 예.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제가 준 자료 가지고 지르면 됐었거든요. 아니 판결문도 못 받아먹어요? 판결문 있잖아요. 판결문도 그건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안 했냐 뭐 그러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태블릿과 변희재가 왜 채택 안 됐는지 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무슨 20년 전 얘기야? 지금? 이거 지난주 얘기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뭐 수십 명이 생각난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장시호의 위증과 관련된 증인 10명도 안 돼. 10명이 뭐야? 자, 볼래요? 변희재,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4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김준미하고 그리고 이제 빵 동기 네. 정다은 그 제보자 이준희 이게 다예요. 그리고 강진구 변희재 강진구 선배 뭐 취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빼면요 17명도 안 돼. 이거는 KPI 전역수 네. 참고인이고 네, 다 참고인이고 7명인데 뭘 몇십 명 중에 선택합니까? 나머지 커마나 컨텐츠하고 도이치모터스는 김영철이가 수사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왔을 뿐이지 위증교사하고 관계없었거든요. 위증교사 그렇죠. 증인 10명도 안 된다니까.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변희재가 기억이 안 나? 최순실이 기억이 안 나? 증인이 많아서 기억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 증인 목록에 최순실 정청래 씨가 제가 안 찢어서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씨하고 제가 2000년대 한 초반에 잘 알았잖아 당연히. 저 소주 한 잔도 있고 변희재가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그래서 저는 정청래가 주도해서 다 이제 무마시켰다고 봤는데 뭐 손혜원 의원은 말을 똑바로 못하는 걸 보니까. 박지원 씨도 반대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네, 박지원이 아주 세게 그냥 막은 건 박지원이고 정청래는 그냥 저 양정철이나 뭐 이쪽에 따라가가지고 지금 중간에 낀 것 같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말을 못할 정도면은 확신범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정청래를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든 우리도 뭐 돌려 세우든 설득을 하든 법사위원장만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김영철하고 최소한 한동훈까지 목을 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팔다리 자를 수 있고. 예.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은 거의 집권이 거의 가시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3년 뒤가 아니라 예. 이걸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안 해? 이거 해당해 이거 완전히. 지금 송 후보님도 정청래 쉴드 안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정치 생명이 자칫 잘못하면 끝난다. 이거 만약에 계속 이거 진실 막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박지원 같은 확신범은 아니니까 돌려 세우려는 거죠. 정청래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전체 화면을 이걸 보여주세요. 미디어워치의 정리입니다. 이건. 어느 의원실에서 증인 요구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뭐였냐면 증인을 채택할 때 각 의원실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증인들을 다 쏟아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돼 있는 증인이 수백, 100명이 넘었대.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뽑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그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 그 논의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의원실에서 그 변희재를 요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근데 뻔해요. 변희재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데는 김승원 의원실이지. 김승원 씨밖에 없어요. 김승원 의원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야. 몇 번을 찾아가서 그냥 그대로 어디 보여드릴까요? 김승원 의원이 3번, 4번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솔직히 김승원 의원은 실명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이번 신사도만. 근데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선수가 높은 사람들이 맡고 있다. 맞아요. 이 표현서. 그럼 누구냐 선수 높은 사람?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아닙니까? 확인하니까 맞아.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더 높은 분한테 요청을 했다. 네.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태블릿 PC는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김승원 의원이 방송 나가서 변희재 실명을 꺼내면서 네.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 최측근 아닙니까, 김성환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 명이 끝나고 나서, 아니, 이거는 김영철 한동훈 목을 베야 되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는 분명히 하라고 얘기했다.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뛰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당대표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게 못 들어갔던 부분이 있겠죠.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물어보길래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은 지금 이 법사위에서 마치 정봉주보다 더한 반란이 벌어진 거야,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 소영길 대표가 금요일에 방송을 준비하는데, 정청래, 박지원은 지금 검사들하고 지금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수사합니까? 박지원 수사해요? 안 하죠. 봐주잖아, 오히려 박지원은 지금 검사들이. 박지원은 사실 그렇죠. 근데 송영길하고 이재명 대표는요, 검사들이 목에 칼이 갖다 댔어, 벌써 이미. 그래서 네. 막말로 언제 유죄 나올지,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사람, 검사들하고 한 판 붙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검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왜 검사들이 잘 봐주고 있는 정청래, 박지원이 칼을 뺐냔 말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베야 될 그 칼을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봉주 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에 뒤통수 쳤다? 저는 박지원, 정청래가 훨씬 심각한 뒤통수 쳤다고 봅니다, 이거. 아니, 저도 그렇게 취재를 해 본 결과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리고 특히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대표 그만두기 전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젊은 의원 누구야? 장경태. 장경태 의원이 발제한 거를 갖다 바로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살림 차렸다, 이것까지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강조해서 그걸 이슈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 이슈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태블릿 PC를 갖다가 부담스러워한다, 어쩐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그런 개소리를 갖다 누가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사 탄핵 4명 중에서 실명 거론하고 잡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김영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머지 3명은 막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수사에 관여했다 우겨댈 수 있는데, 김영철은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었고, 예. 녹취와 여러 가지 조작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철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럼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생일 논란, 장시호 생일날 파티 해줬다, 탕수육 먹였다, 해줬다, 호텔에서 잤다, 전부 다 이제 김영철과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정황 증거들인데, 예. 이 둘이 부적절한 관계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고 하면은 위증이나 조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위증 조작을 내가 다 태블릿 관련된 증거 조작과 위증을 다 자료를 줬는데, 그걸 감췄지. 문재인 법사위 감춰버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했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맹탕 청문회, 빈깡통 청문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의원이 3시간 전에 또 올렸어요. 청래형, 정청래답게 국민과 함께 갑시다. 나도 솔직히 정청래 씨랑 그렇게 가까운 관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런 도망가는 답변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냥 제대로 얘기하던지, 태블릿 PC 그거 했다가는 탄핵 무효된다, 우리 안 되겠다, 그따위로 얘기하던지, 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은, 농담을 할지언정, 도망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도망가는 말도 사실은 농담처럼 하죠, 오히려. 그런데 지금 저 말에 대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구차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게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청문회가 끝날 때 정청래 의원이요, 사실상 뉴탐사에 사과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강진구 기자가 마지막 할 말 있느냐, 그 1분 내로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1분 내에 끝나지 않았죠.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재판을 하고 있을 청담 술자리, 이 부분에 대한 판결문, 그러니까 2개의 판결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판결문은 청담동 술자리에 관한 판결문, 그 뭡니까, 이미키 씨에 관련되는 민사소송 판결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자기의 상황을 입증하게끔 하라. 그 내용과 동일하다. 지금 그러면서 그 판결문 얘기라고 두 번째 판결문 얘기가 뭐냐? 바로 장시호의 태블릿 PC 그 소유주를 가리는 그 재판에서의 판결 내용이에요. 거기서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로 인정된다라고 재판이 끝나면서 거기 판결문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장시호는 위증이 의심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심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그냥 박았어요. 의심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유상범하고 장동혁이 이제 민주당 약점 알았죠. 그렇죠. 위증 거짓말 얘기 나오면은 탄핵무효 것 같으니까 민주당 애들이 말을 못 걸어내. 그러니까 계속 이 장동혁이 보세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얘기해보라고. 뭘 위증했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 싹 다 꿀먹은 멍어리가 됐어요. 근데 내가 자신한 건 뭐냐면 그 판결문은 최소한 김승원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현 의원도 갖고 있었어요. 예. 내가 줘서. 왜 안 꺼내냐는 거야. 왜 안 꺼내? 누가 못 꺼내게 막았냐는 거지. 김승원 의원은 꺼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누가 꺼내지 말라고 김승원 의원을 밟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맨 마지막에 강진구 기자가 꺼낸 거예요. 결국에 강진구 기자가 네. 하도 안 꺼내니까.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최후의 일부를 줬을 때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청래 의원이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뉴탐사의 보도를 처음에 믿지 않았다.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니 뉴탐사의 보도가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힘들게 취재를 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럼 태블릿은? 태블릿 보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말은 뉴탐사만 얘기하고 태블릿은 얘기 안 한다. 뉴탐 사건은 어쨌든 그 김영철 탄핵과는 관련이 없는 거고 김영철 탄핵을 해야 되는데 왜 태블릿 주장은 또 거론 안 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사실 태블릿 조작이 나오면은 뭐 맨날 그럼 박근혜 탄핵 무효냐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하면은 이건 계속 이렇게 된다. 근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판단을 했어. 그럼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관계가 없다. 여기. 당연하지. 여기에 관련된 바가 없다. 예. 왜 겁을 먹고 있다면은 이거는 조국이나 그 문재인 쪽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다. 이재명 쪽은 전혀. 그리고 박지원은 자기가 특검을 추천했어요. 이해 당사자야. 그 사람이 법사에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렇죠. 그리고 특검 관련한 내용은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망친 거를 본인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빠져야 돼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정원장 임기 말에도 윤석열 정권 교체를 했는데 더 해먹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윤석열과의 굉장한 이제 친분을 과시했거든요. 나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입니다. 이따위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박지원이 가장 세게 막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재명과 새로운 민주당이 아니야. 그냥 민주당은 이게 조작이 밝혀지고 실제로 박근혜에 대한 막 누명이 밝혀져도 관계 없어요. 당연하죠. 관계 없어요. 그거 지시한 바도 없고 같이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탄핵은 공적으로 정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박근혜 개인 자연인이 명예회복한다? 놔두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알아서. 여기에 왜 자꾸 겁을 먹도록 그 시사타파 예. 아주 악랄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 태블릿 진실이 드러나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진다. 끝장난다 건데. 진보 지정이 다 망한다 이런데. 아니, 안 망해. 나는 설사 문재인 정권에서 개입해가지고 조작에 개입했다. 그러면 정통성 무너진 게 맞지. 네. 개입했으면은. 개입 안 했으면 상관없고 문재인 정권도. 개입하는 범죄에 가담했으면은 무너뜨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개입 안 했으면 상관없는 거야.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선동에 속고 있는 분들이 있어 보니까 일부 유튜버들도 거기 동조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첫째, 탄핵은 정치적인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게 법을 판단하는 범죄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아니잖아. 해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미 탄핵은 끝났어.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다시
형을 받고 그랬어. 그 중에 조작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형을 재심을 하든 뭘 하든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도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예를 들면 박근혜가 한 22년 정도 받았는데 예. 거기서만 10년 감형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10년 감형되면은? 그래도 범죄자야 그래도. 10년 감형되는 게 안 돼? 부패 비리 범죄자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부패 비리 범죄에 있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크게 그 개입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뇌물이 없어집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엄밀히 말하면 태블릿 PC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렇죠. 3년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확정되면은 그 3년은 빠집니다 분명히. 3년 빠지면 안 되냐고. 이게 논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판단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해가지고 돈 먹은 게 없어지냐고. 돈 뜯으러 다닌 게 없어져요? 이게 문제야, 이게. 자, 어쨌든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에게 사실상 승부를 걸었어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계속 수사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었습니다. 예.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이미 이 싸움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검사 탄핵을 실패하면요. 정말 심각한 상황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피해가 온단 말이야. 정말 심각한 상황 벌어집니다. 왜 박지원 따위를 구해주려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를 안 해야 됩니까? 박지원이 앉는 건 정치적 부담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형무소 가는 것도 아니야. 박영수 내가 추천했다. 죄송합니다. 그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한테 리스크를 끼치냐고요. 뻔뻔스럽게.